자, 정시에 찾아왔습니다. 자, 전무후무님, 눈 빠지는 줄 기다리느라고 그랬던 뜻이겠죠. 우리 의원님 보니까 넥타이 봐라, 죠. 야시시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세요. 예? 예, 예. 본인 앞으로.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유. 항상 인생을 당해갖고 뭘 땡겨오는 게 좀 조금 올리시고. 예. 예. 자, 줄리공화국님께서 프라임 기다렸어요. 줄리공화국. 하긴 그렇지 뭐 대통령이 아니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가 다 이게 다 그 예정돼 있던 멘트예요. 그래요? 이렇게 다 대본에 쓰여 있잖아. 하고 끝내라고. 술 한잔. 어이씨. 뭐 즐겁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벌써 한 1년 지났습니다. 예. 저는 1년 이상은 더 못 기다리겠는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4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보면 의원님이 약간 천재기가 보여.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죠. 여기에 지금 쓰여 있잖아요. 지니어스라는 게 뭔데요? 뭐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야? 지니어스 정 46번째 46자 숫자를 본 저는 행복해요. 왜요? 왜? 46명은요. 네.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신청한 의원이 발의한 의원이 181명. 우리 좀 무섭다. 운명적이다. 좀. 예, 181명. 그리고 220명 찬성을 했는데 국힘당 의원 소속이 4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만 더 가면 다다음 주면 48번 될 거 아니에요? 예. 48의 숫자가 또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에 김건희가 37에 언급됐고 계좌가 3개가 쓰였고 이 쓰인 계좌 중 48번이 유죄다. 주가 조작이다. 숫자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왜 박근혜 탄핵시켰을 때 1, 2, 3, 4, 5, 6, 7, 8 쭉 나갔던 숫자가 있었죠. 하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본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사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예. 내년 이맘때쯤에는 뭐 이제 공천 바로 직전의 상황들일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 또는 당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이야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건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는 총선 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당 전체가. 그럴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천 물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주 묘하게 바뀌어 있는 룰이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뭐 몇 프로 컷오프 뭐 요런 게 묘하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어떤 기득권의 산물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총선 이기는 건 굉장히 역대급으로 쉬운 상태일 수도 있다. 언젠간 한번 이제 또 우리 푸른나무님의 그 아주 탁월한 기획력으로 그 총선을 어떻게 해야지 개혁공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이제 나올 주제이긴 하지만 좀 미리 이제 맛배기로 하면 2020년 지난 총선 때만 개혁공천 룰이 묘하게 바뀝니다. 그전에는 평가를 해서 전체 100명 의원이라고 치면 하위 20% 내지 30%를 미리 컷오프를 시켜요. 그때 이제 다면 평가라 그래 가지고. 예, 다면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당직자들 평가 있고 지역 평가 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다면 평가는 의원들끼리 서로 평가한 거고. 근데 2020년은 어떻게 했냐면 컷오프가 아니라 의원들 그냥 점수를 페널티만 줬어요. 하위 20%에게 너가 받은 그 여론조사 득표의 20%를 감점한다. 는 페널티가 있어서 경선하는 날 본인만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컷오프를 통해서 당이 개혁공천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방금 이제 푸나님께서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직자나 당원들 사이에서 미리 평가 안 좋은 분들 컷오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공천 룰을 장경태 개혁 혁신위원장 정치개혁 혁신위원장인지 뭐 그분이 좀 마련해야 되는데 컷오프 시키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처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100% 참고하거나 뭐 많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특이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586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래서 586 용태론과 초재선 무능한 지금 보면은 169명인데 도대체 당대표나 당이 이렇게 탄압받을 때 그 막 쟁쟁하게 시퍼렇게 살아갖고 싸워야 될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보게 되면 108명의 초선 의원이 살벌하게 싸웠잖아요. 그 초선들 다 어디 갔냐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586 용태론을 더 지지합니까? 아니면은 무능한 초재선을 더 지지합니까? 근데 이제 무능하다는 표현을 안 썼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이런 초재선을 아웃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했더니 후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뭐 86 용태론은 예. 악마화의 결과물이에요. 예, 악마화의 결과물. 그러니까 악마화. 저 사람들 뭐 옛날에 운동이나 했지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미지화 시켰는데 예. 아니 86 중에서도 무능한 사람이 있죠. 왜 없어? 근데 586이 정치는 제일 잘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건 정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중에 뭐 일부가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제 뭐랄까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공천은 딱 두 가지 100% 당원이 선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원 한 50% 놓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전에 있었던 다면평가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싸웠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부 총질 겁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기 당원들만 꽉 잡고 있으면 예. 다시 올라오는 구조는 좀 버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경선을 하게 되면 그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원들만 투표하는 그런 구조는 바꿔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금 정리하면 어. 이제 우리 푸른나무님은 50%는 권리당원의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50%는 의원들 다면 평가를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하위에 한 20% 들어가는 분은 좀 컷오프를 시키자.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그 오늘 사람 제가 진행할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구도 좋아요.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예. 국회의원의 역행이 너무 세잖아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하위 30%나 20%를 예. 만들어 놓고 예. 여기서 전체 당원의 투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 지역구만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당원 평가 50%를 그 지역구 당원이 아니라 전체 우리 80만 100만 전체 당원들 평가를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평가를 하지 말고 당원들에게도 그러고 의원들 다면 평가도 이렇게 하면 불만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 가장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하는 의원 3명을 써내세요. 아이디어 만발이다 하죠. 예, 3명 써. 그 당원들에게도 야 못했다고 하게 되면 조박 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박사.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당원들에게도 잘해서 꼭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분들 3명만 써내세요. 그러면 제일 안 나온 사람 20%를 해갖고 쳐내면 이건 부정적으로 당원들에게 우리가 당이 부정적 당의 이미지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잘한 사람만 써냈는데 제일 안 나온 사람들. 그럼 좀 무능한 사람 아닐까?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본인이 민주당답지 않으려면 예. 당을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죠. 민주당 당원이고 국회의원인 사람이 뭐 반민주당, 예. 비민주당 이런 형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에게 국회의원 명단을 쭉 공개하면서 그 다음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5명을 써내세요. 아니면 3명을 써내서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가로 열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봉준의 현역 의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정봉준 써낸 사람이 있을 거거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잘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예.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순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 같이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들 공천에 지역에서 경선 정도에 투표하는 거 외에는 당원들의 맞아요. 그 권리가 거의 보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당원 하자는데 100% 찬성입니다. 네. 예. 전 그랬으면 좋겠는 게 그게 100% 당원들을 뜻으로 공천하자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그렇죠. 의원들 단면 평가도 예, 있으니까. 예,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렇게 해가지고 왜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지도부가 역대급이라고 칭찬받는 이유가 당원들이 77.77%로 끌어올린 대표도 없거니와 그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 맨 전면에 서가지고 뭔가를 끌어가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역대로 없는 것도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지도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예요. 당원들 전체가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어떤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나쁜 평가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게 내가 또는 버린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조모 의원을 설모 의원을 막 욕만 하는 상황이지만 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당원들이 뽑아 올린 사람이라면 좋은 점도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나쁜 점만 갖고 아무리 잘해봐야 비판하고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점도 있다라고 같이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는 거죠.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바쁜데 뭐 전국기 TV에 조금 더 나와서 가시죠. 자, 뿅.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계속 두고두고 해야 되는 얘기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이제 거기서 나온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은 무법천지엔 대문을 닫아야 된다. 이걸 한번 보고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건 이따가 풀어보기로 하시고 지금 의원님도 이제 여기저기 취재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구속영장 내용을 본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가 확 바뀌었다. 물론 그 전에도 당연히 부결이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잘 몰랐던 소위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너무한다. 그 기류가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레발을 떨던 내용이 하나도 다 빠졌거든요. 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구속영장이 이 내용이 무척 많아요. 원래 할 말 없으면 혀가 긴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막 정치적 용어가 엄청 많잖아요. 아시다비 이런 거. 아니 그래서 근데 구속영장을 봤더니 내용 정리는 잘 되어 있어요. 내용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전체 스토리는 그거 갖고 사기는 안 쳤어요. 근데 이제 죄명이나 이런 죄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께서 2월 17일 날 저거를 했잖아요. 연석회의 원외위원장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 하는데 대표께서 이제 친서 형식으로 나 때문에 당이 이렇게 부담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2장 놓고 일일이 표현 드리지는 못하지만 위원장님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듭니다 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공소장을 보면서 차근차근 반박을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송옥주 의원 지역구 갖고 이제 특강을 하고 왔는데 보면은 지금까지 대장동 뇌물 얘기를 했었잖아요. 백현동 뇌물 얘기했었잖아요. 뇌물은 이번 구속영장에 보니까 뇌물은 빠졌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뇌물 얘기를 했죠? 그게 언론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성남FC 제3자 뇌물을 빼놓고 직접 뇌물이 있잖아요. 직접 뇌물 다 빠졌어요. 그런 거죠. 조국 장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라고 했다가 시작했다가 표창장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스킬인 거죠.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래서 위례 신도시 대장동 뇌물 주장 하나도 없어요. 다만 배임도요. 배임도 4,800억인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 제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왔나 봐요. 배임은 기업인들에게 배임할 때 배임만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배임은 항상 뭐가 쌍둥이처럼 쫓아다녀요? 배임 횡령입니다. 그렇죠. 배임은 회사에다가 손해를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횡령은 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 횡령이면 다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가면서 횡령만 하기에 조금 더 악질적이기 때문에 너는 횡령을 통해서 회사에 손해를 미쳤습니다라고 하는 게 배임이거든요. 그 배임의 핵심은 뭐냐면 배임이 대표적인 재산 범죄입니다. 돈에 관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배임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데 어제도 이제 그 지역 조홍주 의원 지역 가갖고 화성 가갖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죠? 그때 한 제일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빵 그래요. 영원. 그래서 난 저 총 쏜 줄 알았어. 빵원. 그러니까 재산 범죄는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확인되어야 한다.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서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에만 배임을 물어요. 그래서 기업인들 배임만 때렸을 경우 다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기업인들은 심지어 내가 여기 새날 법인 주식회사 새날을 운영을 해. 막 열심히 했는데 경영상에 판단 미스 착오로 해갖고 새날을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가세연을 운영을 해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을 하다가 막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파산을 시켜버려. 네. 파산되면 회사에 손해를 미쳤잖아요. 그래도 이게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이 없거나 위법하게 사익을 챙긴 경우가 없으면 회사에 파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혐의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비슷한 원리가 뭐냐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예. 나쁜 의도가 없다는 전제하에 열심히 파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걸 처벌할 수 없는 건 아주 비슷한 원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공무원들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배임과 횡령은 그런 구조잖아요. 예. 배임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예. 내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는데 그게 악의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렇죠. 그걸 갖고 배임한 이후에 그거를 자기 재산상의 이익 횡령으로 가져갔다. 예. 근데 여기서는 횡령도 없어. 횡령이 없어요. 그리고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얻은 이득이 없어. 예. 둘 다 핵심 혐의는 사실상 그리고 또 대장동 거기 배임에서 대법원이 이미 인정해버린 예.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것마저도 부정했기 5,500원. 때문에. 예. 그래 놓고도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가 너무 긴 거죠, 예. 지금. 아니 근데 요거 뭐 이제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다 알겠지만 우리가 크로스 체크, 더블 체크, 뭐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되니까 대장동 문제도 성남 FC 문제도 잠깐은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성남 FC는요 18년간 방치된 그 부지에 두산그룹을 유치했어요. 그 두산그룹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었죠. 그 다음에 2,000명인가 3,000명 정도 지역에 고용 효과가 났어요. 자, 요거로 성남시장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요거로 끝. 그 다음에 성남 FC는 가만히 보니까 두산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두산에 가갖고 자 우리 시민구단이 광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 추정입니다. 두산 입장에서 야 우리 사회공헌기금도 있고 광고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기업의 축구팀이니 여기에 광고 주자고 광고를 줬어요. 두 개의 행위가 완전히 분리된 행동입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산에게 이렇게 기업 종상향시키고 4 정도 용적률 늘려줄 터이니 성남 FC에 광고를 주세요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누군가가 또 어거지 진술을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성남시장이 이런 행정행위를 말로 합니까? 문서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두산그룹이 이런 혜택을 주고 두산그룹으로부터 이런 광고를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게. 증거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주장으로 두 개를 연관시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데 두산그룹을 유치한 것은 시장의 행정행위이고 성남FC가 가서 광고를 딴 건 그들의 또 행정행위입니다. 두 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갖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기를 보고 있어요. 저기 뭐예요? 에버랜드 갖고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옆에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누구 옆에 있는 지갑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와갖고 니네 공범이지 그래서 저 공범 아닌데요? 그러니까 너 둘이 같이 갔지? 예, 같이 갔습니다. 너네 친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지 마. 아니 나는 동물만 보고 있었는데요? 비유 좋아. 그런 비유 게 좋아. 어딨어. 너네 친하잖아. 야, 얘가 널 믿으니까 돈을 뺀 거지. 그래도 얘가 돈 빼면서 너한테 눈치 주지 않았니? 눈치요? 호랑이가 저한테 눈치 주던데요? 끝난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를 친하다는 이유로. 별개 행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들처럼 날마다 공부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지만 포탈 뉴스나 잠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보도가 나오지 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근데 뭐 배임에다가 횡령도 없는 배임, 뇌물은 그 쏙 빠지고 아니 세상에 성남 FC 뭐 그게 광고비든 뭐 후원금이든 간에 예. 그 돈을 이재명 대표의 삼자 뇌물로 걸었다는데 예. 삼자 뇌물이 되려면 그 돈을 그 성남 FC가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주거나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 측량 가능한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좀 해도 너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찬성표 던지면 큰일 나겠네. 예. 정치생명 끝나겠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게 이제 이른바 그 창조설도 있고 진화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른바 이게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설이 나왔어요. 조박설. 조박설.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다 알아먹었어 지금. 감사합니다. 예. 자, 근데 체포 동의안이 당연히 부결이 되겠지만 220표 나옵니다. 220표? 예. 진짜? 예. 국정조사 찬성한 표하고 똑같은 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요. 예. 무슨 언론이라고 할 것도 없지.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결이 압도적으로 됐지만 예. 그 표가 예. 민주당 반란표가 숨겨지고 예. 국민의힘이 찬성한 표라면 아니 세상에 그런 기사를 내는 언론이 있었어. 머리 좋은데요. 진짜 대단한 갈라치기 아니에요? 너무 머리 좋아갖고 그냥 빨리 가세요. 염 잡수세요 빨리. 그러니까 민주당 갈라치기를 하고 싶은데 예. 비명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나서가지고 예. 압도적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기사를 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0표로 부결됐지만 예. 민주당에서 반란표는 한 20표 있고 예. 국민의힘에서 거기다가 반대를 한 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220표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힘 의원들이 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쥐고 흔드는데 입법부 국회가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끌려다녀야 되냐? 국힘이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 이미 40명의 그 방정식으로 했고 국힘의 반윤이 40명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 그분들이요. 암묵적으로 이심전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220표? 그래서 220표 나옵니다. 이제 한동훈이 200표 넘어갈 것 같아요. 한동훈이 월요일 날 예. 국회에 와가지고 예. 또 이제 이런 짓 하면 딱 좋은데 돈 만지는 소리. 예. 나 진짜 아이고. 아니 한동훈이 와갖고 그날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 역설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20표 또 올라가겠지. 한동훈은 진짜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법무부 장관이면요. 예. 실제로 내각에서 국무총리 다음으로 뭔가 진중하고 뭔가 이렇게 진짜 법치 역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폰 비번 안 까가지고 법무부 장관 된 희대의 캐릭터다 보니까 혀가 너무 길고 좀 경박스러워. 논리도 없고 너희들은 안 했냐 이런 뜻이고 왜 김건희 수사 안 했어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봐. 제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좀 쇼츠도 올라오고 유튜브 자주 보면 무슨 모든 답변에 제대로 답변을 안 하더라고 질문에. 이렇거든. 이게 이제 그 검사 변호사들이 몸에 밴 습관이 이거예요. 야 너 거기 갔니?
아니 일반적으로도 그럼 어떻게 얘기해? 너 어제 분명히 안 갔는데 너 어제 술집 갔어?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는 안 갔어 이러잖아요. 나는 그 술집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한동훈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 검사들 영어죠. 그게. 예, 말해보세요.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해보세요. 질문 답변할게요. 질문 이미 했는데. 그래서 질문했는데 무슨 질문 또 하라 그러면 질문은 이상하게 질문했으니까 저 답변을 못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뭐 하나 또렷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요즘 감사하는 게 한동훈의 깐죽거리는 건 정봉주의 깐죽거림으로 완승으로 취합할 수 맞아, 나 있다. 봤어. 다스베이더에서 타이틀이었어.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항의로 그걸 막 보내왔어요. 김어준이 정봉주 팔아서 썸네일 장사한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15초에서 20초 얘기하더만. 그리고 썸네일을 올려놨어. 야. 정봉주하고 한동훈과 격돌 뭐 이런 식으로. 김어준 머리 좋아. 예, 머리 좋아요. 정봉주 이름 보고 클릭한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그 100만 조회수 중에 예. 최소한 40만 있거든. 그 김어준 씨가 그 2020년에는 제가 국회의원 되는 거 살짝 태클을 걸었는데 이번엔 좀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닐까?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봉주 간적이면 맥락이 있다. 예. 한동훈 그렇지 않다. 귀엽고 이거는 재능이다. 네. 밉지 않다. 귀엽다 그러지 않고 밉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은 난 한동훈 깐죽거리는 것보다도 김어준이 한동훈 깐죽 흉내내는 게 더 귀엽더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20표 정도로 압도적 부기를 낸다. 200표는 넘을 것 같아. 200표 넘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죠. 이것까지 맞추면 진짜 봉도사 이 반열에 오르는 거. 그때는 소름. 200표 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169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그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 포함하면 정의당 반대할 거 아니에요. 정의당 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170 플러스 한 40. 예. 뭐 그러니까 200표 넘을 200표는 넘을 거다. 이렇게 합시다. 안전빵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220번 좀 넘어였고 200표는 넘을 거다. 200표 넘으면 그 대통령실 긴장할 텐데. 긴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거의 죽음이죠. 그 표는 결국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표인데 200표 넘을 거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장부에 적어 놓으세요. 정봉주 단독 체포 동의안 부결 200표 넘는다. 디지털 시대에 장부는 또 뭐야? 아니 핸드폰 메모장 있잖아요. 그걸 장부라고 하는 거지. 오늘 PD님 신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최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권력을 갖고 장난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제 표현이 굉장히 세지고 있긴 한데 난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해요. 네, 약하죠. 그 사건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그거를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한 말 패러디한 거죠 그럼요. 지금 반사.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 중에서는 지금 그래도 가장 센 말 나온 거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전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들한테 이제 이를테면 본인의 억울함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측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통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말을 듣고 얻는 영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말은 상당히 고도의 연구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냥 남거든요. 맞아요. 윤석열은 깡패네 이런 이미지가.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랬거든요. 권력 갖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똑같은 논법 아니에요? 윤석열은 깡패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대표 사퇴라든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면서 한 말 그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평화 사회는 담장을 없애고 대문을 없애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표 사퇴하고 불체포 특권 갖는 게 맞는데 예. 지금은 강도 깡패가 날뛰는 무법이 되면 담장도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놔야 된다. 예. 아주 고급 표현 아니에요? 음. 정상적이라면 내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게 맞다. 예. 공약 지키는 게 맞지만 얘들이 정상이 아니다. 예. 그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검찰 독재, 검찰,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나는 우리가 우리 원칙에 충실하자는 얘기. 의원들 중에 예를 들어 한동훈 누구 얘기하고 무슨 그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라.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불체포 특권은요. 이렇게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에게 입법부에게 이렇게 그 권한을 준 거는 사실은 그 헌법을 만들었을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전에는요. 지금 그 계엄령 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계엄령 발동시키면 국회에서 무효하게 되면 계엄령 발동이 무효화돼요. 이게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이 쿠데타 일으킬 때 이런 거에 대한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런 권능을 준 거는 실질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됐을 때, 입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한이거든요. 입법권이 침해됐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준 게 불체포 특권이에요.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심플한 용어로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입법부를 탄압하고자 할 때 이때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푸나님도 어렸을 때 이 누런 고무줄 넣는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 어렵게 살아갖고 지금 우리는 어려워서 팬티 아예 안 입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팬티 고무줄 넣어갖고 팬티 만든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랬어요. 막 정의로운 선생님들이 야 그때 우리가 가르치다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일본의 지식인 양심적 지식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할 수 있느냐.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 동아시아에서 10만, 20만, 30만, 수백만 죽인 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우리의 기본권, 그다음에 야당의 권리, 야당을 파트너 삼지 않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는 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야,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냐? 우리는 여러분 우리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라 그러면서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그 권한을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럼 짓밟고 있으면 그냥 끌려가서 감옥 가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국회의원 왜 뽑아놨어요? 정의롭게 싸워야 되잖아요. 정의롭게 싸우다가 나는 BBK를 감옥까지 갔다 왔지만 지금은 감옥까지 하면서 짓밟히지 않으면서 싸워야 될 권리가 뭐죠? 불체포 특권이에요. 아니 팬티에 있는 고무줄을 빼갖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팬티에 있는 고무줄 빼서 새총을 갖고 일본군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저항정신이다. 그들이 총칼로 드밀고 있을 때 곡괭이 들면 안 되고 쟁기 들면 안 되고 새총 쓰면 안 되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거 갖고 싸워라. 지금 저들이 이렇게 탄압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야죠. 민주당에서 예. 이제 소위 말 반국계나 낀다는 분들이 일부가 있어. 예. 이 사람들이 되게 보면 순진하다 그럴 거예요. 나쁘게 보면은 윤석열의 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 예. 그게 뭐냐면 체포 동의안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특권 내려놓고 그게 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그런 거예요. 특권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 심사도 받고 막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어떤 악의성이 없는 상황일 때는 내가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 구속영장부터 기각이 되겠지 하는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그런 걸 설파하시는 일부의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도 없는 증거.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대장동 배임 같은 경우는 이미 판결이 한번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죄의 가능성이 100%인 이런 사건을 갖고도 구속영장을 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음. 오늘 또 제가 출연자 말씀 한번 좀 끊을게요. 죄송합니다만 아.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양심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어야죠. 전 못 믿습니다. 믿는 사법부가 그 곽상도 50억 무죄 때립니까? 무죄 그렇지, 때린 그렇지.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지 않아서? 돈에 직접 손대지 않아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로 딱 떨어지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플래카드 걸었더만요. 아들 보고 돈 줬냐? 곽상도 보고 돈 줬지? 곽상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조국 딸 장학금 받을 때 딸 조민 보고 줬냐? 조국 장관 보고 줬지? 지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는 50억 모른대요. 50억 몰라? 아가리 확 50억 5만 원짜리 갖고 수저 넣어줄까? 그럼 알겠니? 이 쇼마나. 욕 아니에요 이거. 쇼마는 작다는 뜻이에요. 이 쇼마나. 50억 몰라? 세후 30억. 아니 5만 원짜리 하게 되면 지금 얼마 안 들어가. 1,000원짜리로 바꿔갖고 50억 1,000원짜리로 바꿔와요. 이 사무실 안에 꽉 찰걸? 예. 그 이부 아가리 다 수저 넣어줘야지 50억을 알겠어? 의원이 그만. 아니 이거 국민들이 제 친구들이 술집에서 이렇게 한 얘기예요. 얼마나 분노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 친구는 MZ세대입니다. 20대 30대. 저 그 친구들하고 놀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국 600만 원 유죄라 그러더니 50억 무죄래. 그럼 돈 못 받대요. 그 돈을 우리 다 갖다 입에다 수저 넣어주자. 그러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볼 때면 화가 근데 나는 무슨 게 사법부를 믿으래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 그런 문제도 있고 당연히 플러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어. 그러면 이 언론이나 검찰은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 죄가 큰가 보다. 그리고 나서 그게 영장 심사로 가요. 근데 그 흐름 때문에 법원에서도 나온다니까요. 발부가 돼요. 법원에서도 이거는 영장 발부해야 되나 보다 하고 또 발부를 해. 그러면 이제 구속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여론 재판 끝나버려요. 네. 재판 가나마라는 얘기가 돼버린다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장관 재판인 거예요. 정경심 교수. 네. 그 난리를 쳐놨으니 판사 입장에서 포렌식 결과물은 보지도 않고 유죄 때린 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검찰이 비정상적이고 언론이 비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해서 담장 아까 말한 무법천재는 대문을 닫고 싸워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뭘 여기다 대놓고 체포영장을 받으라 실제로 죄 없으면 뭐 기각될 것이다 같은 뭐 개소리를 해버리면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이 사람은 무슨 악의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정훈 의원한테도 한마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당대표 내려놓으면 뭐 당대표 내려놓고 네가 뽑았으면 뭘 내려놓으라 그래. 너 그냥 세비 내려놔. 그리고 난 조정훈 의원한테요. 인간적으로 배신감도 있어요. 그냥 쓰레기죠. 씨. 아니 그 비례 정당이 민주당에서 사실 우리 꼼수 좀 부렸습니다. 그 꼼수 부려서 국회의원 된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정당에 국회의원 됐어요? 자기도 꼼수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꼼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 사퇴해.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정답. 지도 꼼수로 들어왔어요. 출발이 꼼수면 삶이 꼼수인 거야. 뭐 어디다 당대표를 내려놓으라 그래? 당대표 내려놓으면 너 걔들하고 내통 간자냐? 첩자야? 내려놓으면 검찰 수사 안 하겠다? 검찰하고 통했니? 진짜 애들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말이요. 그러니까 오중이 또중이란 말이 딱 그 짝인데 정치에는요 윤석열이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철학이 예. 없잖아. 철학이. 정치인들도 내가 이번에 며칠 전에 내가 개 흥분해가지고 방송에서 약간 열폭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이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당선된 자들이 자기가 똑똑해 당선된 줄 알아.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안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 오랜 역사 속에 민주당이 결이 뭔지 안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민주당만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지층 네. 중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결이 다른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고 이재명 대표까지 거치면서 내가 갖고 온 결이 있는데 어떻게 때리기만 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몰라. 찾아볼 생각도 안 해. 그러면, 못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딱 그게 조정훈 결이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난 진짜 그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는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민주당 내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힘 얻어갖고 꼼수 부려갖고 국회의원 된 조정훈 의원 같은 분들
나 이 대장동 문제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내려놓고 또 지금 원에 있는 분도 그래요. 당대표 내려놓으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을 통했어? 검찰 첩자들이야? 난 그분들에게 진짜 공개 방송으로 그게 어디도 관계없어요. 가세연에서 하든 정규제 TV에서 하든 사회를 편향적으로 봐도 전 관계없어요. 왜냐면 다 이길 자신 있으니까 저하고 그냥 줄 서갖고 한 10대 명 줄 서갖고 끝장 토론 좀 벌였으면 나도 그래요.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아니 당신들이 던지는 10,000개의 질문 내가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대장동 이거 전국을 돌면서 특강을 좀 하고 싶어요. 대장동 제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제일 많이 했지. 그러니까 어제 어떤 사람이 술 먹다가 농담하대. 정의원 이거 그 대장동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대장 출신인가 봐. 한참 진지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쳐내고 있어. 그래 쳐내야 돼. 너무 진지하면 또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자, 아까 제가 기사라고 하는 거 하나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거. 요거요. 그러니까 이제 부결될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저 기레기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부결은 부결인데 국민의 힘이 던진 반대 보라면. 야, 요즘 유행하는 최민식 주연의 카지노 있잖아요. 그 표현을 이용해서 제가 할게요. 야, 이게 말이냐 방구냐? 저런 쓰레기들이 언론사입니다. 저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란표가 많이 나오고 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찍은 거라면 아니 저런 가정을 하는 저 돌대가리 새끼들 좀. 근데 머리가 일부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힘이 반대표 많이 나온 줄 알고 있어. 30표 나와요. 자, 정봉주 단독 200표 이상. 예. 자, 우리 푸나님은? 푸나님은 170표? 저는 190표까지 정도로 갈 거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게 10표 더 했고 200표 했어요 그냥. 190, 200. 190. 전 200. 더 가까운 쪽이 이기는 걸로. 더 가까운 쪽이 이기는. 예를 들면 193은 제가 이기고. 그럼 지는 쪽에게 지는 사람 돈을 가지고. 돈이 왜 나? 우리 그 이야기는 방송 밖에서 얘기하지. 아니 10,000원짜리. 왜냐면 진 만 것도 억울한데 진 사람 돈 가져가야지. 190대 200. 왜냐면 저도 200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똑같이 걸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10표 한번 줄여봤습니다. 저는 오늘 기사 뜬 게 기동민 의원 기소했거든요. 이런 게 자꾸 차곡차곡 나오는 거야. 이하경 의원 이미 이제 그렇게 압수수색 한번 했고.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거 예견했던 캐비넷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까지 살감살감 의원들 하나 건드려갖고 의원들 입에 자갈 딱 씌워놓고 이게 진짜 이게 검찰이고 이게 공권력입니까? 깡패지. 공권력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최강욱 의원한테 한번 들어야 돼요. 공권력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항상 견제해야 된다고. 견제하지 않고 있는 저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얘기예요. 윤석열한테 있을 때 잘해라. 권력 길지 않다. 이게 길지 않다가 너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았어. 이런 느낌으로 난 들었는데 내가 나쁜 놈인 거죠. 권력 길지 않다 잘해라. 그리고 아니 누가 한동훈 장관한테 난 누가 물었는지 뭐 제가 안 보고 들은 얘기이기만 한데 이거 권력 바뀌잖아요. 저는 대선해 갖고 권력 딱 대선에서 흥겨운 상상을 해봅니다. 딱 당선해서 민주당 후보가 돼요. 그럼 이제 임기까지 한 2달 남고 이제 인수위가 2달 동안 운영되지 않습니까? 당선돼갖고 당선 소감 첫 일성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4명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즉시 출국 금지 요청을 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합니다. 멋있다. 말만 들어서 막 가슴이 뚫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대정부 질 때 한동훈 장관에게 정권 바뀝니다. 바뀔 때 우리 된 후보에게 난 이렇게 요청할 겁니다. 당선되는 날 기자들 들이댈 때 이 4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당신 출국 금지될 겁니다. 그때도 한번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후에 뭐 당신들은 보복 안 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바뀌었다면서요. 좀 내용 갖고 싸우면 안 돼. 이건 국민들이 보는 느낌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조사받는 건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구나.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기정사실 전략. 중국의 1대1로 남태평양 전략이에요. 그게. 한동훈이 뭐
채널 A 사건. 예, 이동재 기자와의 네. 사건. 그거를 이제 수사도 수사지만 예. 수사는 이제 정진웅 검사가 했고 예. 검찰 내부적으로 감찰할 때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윤석열이 책상에 다리 올리고 예. 쇼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결국 한동훈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눌렀단 말이에요. 예. 누른 것으로 보이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나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은 수사를 받으면서 아이폰 비번을 안 까서 쉽게 표현하면 무혐의가 나서 일선 수사관들이요. 잠깐 쉬어가면 일선 수사관들이 비번 안 깠잖아요. 네. 이제 혐의 피의자 들어오면요. 비번 달라고 얘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 그냥 저 그냥 양아치구나. 뭐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공직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거 보면서 윤석열이 그래서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망하겠구나라고 일찌감치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문제가 아니라 천재는 제가 아니라 우리 푸나님이 천재네. 아이 말 그렇게까지 그런 걸 일찍이 느꼈잖아요. 네. 아니 그때 우리 딱 뒤늦게 느꼈는데.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자 이야기 좀 진행 시켜볼게요. 체포 동의안 처리 이유 어차피 부결이 되겠지만 그 표가 어떻든 간에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설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다 뺏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 하루 이틀 지지고 볶다가 넘어가거든요. 이재명 체포 동의안도 결국에는 부결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전국이 다른 형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저는요, 지금 이제 당에서 우려하는 게 쪼개기 영장이 들어오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당의 일부 의원들이 쪼개기 들어오면 이번에도 부결시키기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쪼개기 그 구속영장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조사했던 거 기소하면서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의 양아치 깡패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쪼개기 영장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전 그걸 각오해야 된다고 봐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너네가 지금 우리 당대표도 그 권력 갖고 장난치면 깡패 이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그럼 깡패들이 하는 건 온갖 비열한 수준 그 수단과 방법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또 입장문 냈잖아요. 그래갖고 대북 송금을 질질질 끌고 갖고 이거로도 또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최악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뭐 당분간 계속된다. 네,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쪽이 진다. 질긴 놈이 이긴다고 해갖고 존버 전략으로 가야 돼요. 저쪽에서 이제 살라미로 이제. 예, 살라미로 쫙 쪼개고 도는데 많이 못 쪼갭니다. 백현동 이미 그거는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전 백현동까지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현동 치기 힘들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쌍방울 건이 좀 나왔다. 대북 송금이죠. 쌍방울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못 칩니다. 왜냐하면 워낙 명백하게 사건이 종결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증거는 대북 송금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돼. 그 얘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그때 이화영 의원이 안민석 의원도 북한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았을 때니까. 그 지금 사무총장 했던 이광재 의원도 같이 갔어요. 그래 그때 스마트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거는 너무 깊은 얘기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 안 드릴게요. 그때 스마트팜이 이화영 의원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의원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계속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그 북측과 연락을 하면서 사업을 잘했던 분이 누구 관계 개선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대북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화영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근데 했더니 안부수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안부수 그 아태평화재단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 이번에 대질 신문할 때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나가고 스이서모 방방 떴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 날 면회 가서 듣고 온 얘기예요. 근데
돌아와갖고 사업을 할 때마다 국정원에다 다 신고했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통일부 국정원에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뭐. 예. 안 그렇게 되면 그 남북 그 교류협력법 여기에 다 위반됩니다. 국가보안법도 위반될 수 있고. 근데 북에 그 국정원에다가 북에서 안보수를 추천하는데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국정원에다 또 백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북 사업을 우리가 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줬습니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도 안보수를 추천하더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싸잖아요. 이분은 국정원하고 통해 있는 분이구나. 북하고도 통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건 아주 이상한 그리고 이화영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모든 흔적과 자료는 국정원에 다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다 보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요거를 교묘하게 지금 이화영, 이재명 대북 사업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카퍼레이드 비용은 나 빵 터졌다니까. 북한의 카퍼레이드 비용을 줘야만 카퍼레이드 시켜줘요. 나 그게 더 웃기더라고. 그럼 이럴 땐 저기한테 물어봐야죠. 임수경 씨한테. 89년도 갔을 때 카퍼레이드 비용 줬는지. 이게 우리가 좀 신박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아유, 아니 북한이요. 네. 북한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카퍼레이드 시킨다는 상상부터 나한테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갔으면요. 그냥 업무상 비즈니스 방문이지. 거기에 무슨 카페리도 대선 주자입니까? 그 당시에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에 대해서 잘못해갖고 좋은 얘기하면 이게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릴 수 있어요. 북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빨리 이게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북한 애들 너무 나쁜 놈들이야 지금. 아니 그리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쟤들 진짜 문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당장 검찰 투입해갖고 100명 보내갖고 북한 놈도 압수수색해야지. 압수수색이라고 내가 공중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해 아직까지?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북은 우리가 생각했듯이 돈에 환장하거나 돈에 눈먼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 나중에 교류돼갖고 한번 가서 보세요. 자존심이 우리보다 센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제대로 돼 있어요. 예. 자존심만 남아 있어 지금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자존심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 주니까 카퍼레이드 시켜? 그것도 카퍼레이드를 왜 해요? 그 카퍼레이드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선 주자 되나? 그 골 때린다니까 이자들이 보면. 아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법적 근거는요. 모든 사업의 근거나 이런 것은 국정원에 있다고 이화영 의원이 주장하고 안보수와 국정원의 관계를 공개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마사지하고 쿠킹하고 MSG 쫙 쳐갖고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MSG. 예,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도 부결시켜야 된다. 이때가 검찰의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업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겹습니다. 지겨워도 우린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존버해야죠, 존버. 네, 존버하고 이재명 대표를 아가리에 놓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프레임이 확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뭘로 치고 들어와도 검찰은 소설일 뿐이다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대목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민주당에서 두 번째 혹시 들어오게 되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안 들어와서 이제 그 재판부의 시간으로 넘기면 좋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 쳤는데 이제는 가결시키고 체포영장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참 공개 토론합시다. 공개 토론. 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가 민주당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일 때는 다양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검사 독재가 행해지고 있을 때는 조금 걸쩍지근한 게 치더라도 단일 대화로 가서 싸우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참아줬지만 두 번 들어오면 그땐 당대표 내려놔 이 논리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인가요? 그 구속영장이죠. 거기 130쪽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민주당 의원들 이거 몇 명이 읽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출신들도 안 읽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저 이거 2번, 3번 읽었어요. 그 제가 왜 토론을 하자 그러냐면 논리도 논리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공부 안 합니다. 좀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고 이재명도로 그 영장실질심사 받으라고 주장하세요. 구속영 보세요 진짜로. 한 두 번, 3번 정도 갖고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내용들만 있어요. 예? 돌보소로 한번 갈까요? 이 구속영장이 말이 안 된다고! 그 뜬금없는 성대모사를 그렇게. 도울 선생님을 제가 제일 존경하니까요. 자, 이게 얼마나 격정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야기가 예.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 지금 열받아서 열받잖아 이게. 아니, 그래서 살라미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또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까지는 저는 흥분 상태가 맞고요. 예.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도움이 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저기에 무슨 예를 들면 진짜 칼을 딱 뽑았는데 장난감 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지.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한 방에 전국을 뒤엎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뒤밀고 이재명은 비리가 확실이라는 걸 국민한테 설득하면 돼요. 예. 그게 없다는 게 지금 구속영장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뭐 체포동의안 뭐 어쩌다라든지 당대표직 내려놔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또 다른 영장 디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검찰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요. 아니 영장 2번째 들이밀면 여전히 검찰 독재고 야당 탄압이잖아요. 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 바뀐 거 아니에요. 더 강화된 거지. 더 강화되면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영장 2번째 들어왔으니까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펼친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그냥 당원의 힘으로 쳐내야죠. 아니 그 사람은 그 의원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지나가는데 깡패가 이유 없이 한 대 딱 때렸어. 한 대 때리니까 저항해. 2번째 또 때려. 2번째 때릴 때 그냥 맞아야지. 그러면 똑같은 딱 겁니다. 그런 논리죠. 그런 논리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10분만. 아까 스텔라 홍님, 유승호님, 고래야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일단 김기현 토착 비리는 다른 방송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사진만 살짝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심을 흔들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런 김기현이가 근데 저거 누가 만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 1년 전에 만들었던 건데 어쨌건 저기 팩트가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3,800만 원에 땅을 샀는데 나중에 KTX 노선이 바뀌면서 640억으로 꽁충 올랐다. 대략 1,800배는 저 맥시멈이고 1,000배 이상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640원짜리 말도 안 나. 640억 원짜리 땅을 갖고 있어요, 김기현이?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고 지금 뭐 팔았다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던데 어찌 됐건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만약에 김기현이 저렇게 당대표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겠구나. 왜냐면 저게 곽상도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네. 저건 진짜 우리 2030 영끌 세대들한테 진짜 분노할 얘기네, 저건. 근데 이제 그건 넘어간다 치고 오늘 시간 관계상 김기현이는 지금 윤석열한테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가 없는 자기 시그니처가 없이 나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것만 지금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똥벌도 차고 안철수가 되면 탄핵당한다 같은 소리부터 계속 그러는 건데 문제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2등 싸움. 지금 천하람이 2등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힘들다고 봐요. 안철수가 2등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천하람이 낫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나 봐요. 흐름은 분명히 있어. 천하람은 딱 비주류에서 나온 표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우리 이종걸 의원이 있었거든요. 이종걸 의원이 나쁘다 좋다 평을 하기 전에 어느 당이든 비주류 표는 항상 15%가 고정적으로 있어요. 근데 확장이 안 됩니다. 그게 항상 우리 비주류의 원내대표, 비주류 당대표 나오면 15% 받습니다. 과학이네. 과학이에요. 그 천하람은 15%에서 더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천하람이 안철수 이기고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다른 전망을 하신 분도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도 저도 아닌 안철수답다는 거고 예. 천하람이 결승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시는 예. 이제 두 신이 있어 지금. 저분은 내린굿 안 받지 않았나요? 내린굿 받으셨나 언제? 아 우리 또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박지원이라는 분이 받은 걸 그런 보도는 없던데. 그러니까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예. 천하람이 결승 갈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예. 거고 봉도사는 안철수가 간다. 파이가 안철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편은요 친윤 쪽에서 나눠 먹어요. 친윤 파이가 지금 80에서 85%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황교안이 가는데 황교안과 천하람 가면서 쪼그라듭니다. 지금은 표를 당장 안 찍으니까 시간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좀 여유가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막상 표 찍을 때 되면 실질적으로 김기현이 대통령의 뜻이니까 압도적으로 1등 대지하면서 김기현이 50%가 넘어갈 겁니다. 결산? 아니요, 아니면 1차에서요. 1차에서. 1차에서 끝나요. 예. 좀 맥빠지죠? 아니. 우리는 김기현 당대표 되면 땡큐라니까요. 우리 민주당의 세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파견 아니에요? 그 후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상대하기 만만한 게 김기현이란 말이에요. 상대할 필요가 없죠. 저건 아바타인데 왜 상대해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나와서 약간 색깔이 바래긴 했는데 황교안의 포지션을 김기현 원내대표 할 때 극으로 가버렸어 이 사람 원래. 갔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거야. 막 지금 울산 토착비리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 김기현은 황운하 의원이 제일 잘 알거든요. 황운하 의원이 울산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김기현의 동생 김땡현이 있는데 김삼현. 그래요. 난 이름은 뭐 이제 실명은 잘 얘기 안 하니까 그분이 2014년에 브로커로부터 3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경찰이 그 첩보를 입수하죠. 그 수사하는데 이분이 튑니다. 그 튀다가 검찰로 느닷없이 가요. 검찰 가갖고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납니다. 그게 이 30억 받은 사건을 덮은 검사가 강백신입니다. 덮었다 그러면 안 돼요. 덮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사건을 질질 끌어갖고 오히려 피해자를 구속시켜버린. 그래서 무혐의가 돼요. 김기현의 동생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러한 비위적 행위가 있는 문제적 의원이에요. 문제적 의원은요. 비리를 딱 누군가가 검찰에 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한테 들이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 후보로 된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안철수는 안내비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더라도 무슨 불법적인 행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딱 쥐고 장하고 흔들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안철수는 나눠먹는 파이가 어디냐면 80에서 85%가 있는 70%가 있는 여기에서 나눠먹습니다. 친윤 쪽에서. 그 친윤 쪽에서 어차피 김기현 되는데 안철수도 이제 우리 사람이야. 안철수도 뭐 우리 당의 또 대선 주자로 키울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동정론인과 필요성이 임박하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 아까 그 언론이 그런 장난질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이 결선을 바로 못 가는 것도 윤석열의 망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천하람의 표를 누르라고 하는 오다가 임박하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람이 2등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준석의 부활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 윤석열입니다. 그럼요. 아바타들끼리 싸우는 건데 거기에 이물질이 하나 껴있는 거지. MB 아바타가. 아바타 2가 물의 색이 아니에요. 예?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아바타 3거든요. 아바타 3 이걸 뭐로 할까? 무슨 세계라고 할까? 검찰의 세계. 검의 세계. 재밌다. 자, 김기현 당대표가 되면 어쨌건 민주당한테 최고의 기회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못해. 역대급으로 똥볼 차고 있어. 당대표는 김기현이야.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잘만 하면 총선은 압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기현이 되는 순간 그다음에 저들의 살라미 영장이 부결되는 그때부터 자 이재명 대표 거는 사법부로 넘어가죠.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그 재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검찰이 비대칭 권력을 쓸 수 없어요.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양쪽이 5대5로 동등한 정보를 갖고 싸웁니다. 법원의 시간이 되는 거죠.
법원의 시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 민주당의 시간이 1년 동안 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장관 때부터 겪어봤지만 예.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제일 중요한 게 여론전이야. 예,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법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지금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그 여론조사 신박한 거를 우리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국민 여론은 이재명 지사가 정치 탄압 받는다고 생각 여론이 더 커요. 더 크죠.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전당대회를 빼고 났더니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다. 그런 여론을 갖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해야 동등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속되라. 죄 없으면 풀려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정치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으면 풀려날 것이다. 그럼 곽상도가 죄 없었다는 거야? 내 말이. 아, 이 사람 지금 어디 사법부를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는 예. 반은 의심하고 반은 그런 대로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예. 것이지. 사법부의 정치 판사가 세팅이 되는 순간에 못 믿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양심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양심과 소신과 상식을 지키는 판사들이 왔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정치 판사 있거든요. 아, 과거에 그 피의자들에게 벤치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거 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뇌물과 정치적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판사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고 자부합니까? 엄청 많죠. 우리가 알고 아니 있는 이름만 그러니까 몇 가서 무죄 받고 오라고 하는 의원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에 벤치 판사, 그냥 곽상도 무죄 낸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비위가 있었고 딱 검찰이 잡고 갖고 협박하면 검찰 원하는 대로 판결 내릴 그런 판사들이 질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 여기서 좀 토론 좀 시켜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 토론. 이게 언론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울산에 김기현이 한 저런 짓을 그 당시에 김기현은 국토위 간사였고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영혼의 동지인 박맹우는 서로 울산시장과 지역구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했던 사람이야. 예. 그 타이밍에 만약에 그 자리에 김기현 자리에 이재명이었다면 이재명은 받은 돈도 없는데 대장동 개발 잘해가지고 5천억 넘게 환수를 했는데 배임이고 김기현의 자리에 만약 이재명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징역 20년짜리예요. 아, 이런 나라에 법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법을 그 재판부를 믿고서 거기다 목을 맡기라고? 내 말이. 아유 뭐 그냥 우리는 뭐 그러니까 정치 안 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좀 모자라면 공부 좀 하고 좀 배워요. 정치를 입으로만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정치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정치라는 많이 게. 해야 돼요. 팩트도 모르면서 계속 선동만 하고 자빠졌어. 언론이 나는 게 정치야? 자, 그렇다 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우리 봉도사랑 말씀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 오늘 7시에 뭐가 있죠? 그렇죠. 오늘 7시에 정봉주 TV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 그 시사 시간에 한 번 더 끝날 때쯤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정봉주 TV에서 또 주제가 뭐 대략 어떤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네. 돈 워리 지지율 하락. 아. 지지율 하락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해 여름 이재명의 판단은 옳았다. 멋있다. 시적이다. 아주. 아, 내림급 받으신. 예. 박지훈은 내림급 안 근데 받았다는. 진짜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좀 네. 시간이 지났어도 물어봐도 돼요? 네. 이게 지금 우리 둘이 한 방송이 여기 새날에서 한 20만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이거를 또 정봉주 TV에서 광고 끼워넣어갖고 돌리거든요. 무조건 15만이 넘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들 케미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이 한 46회 되니까 예. 이제 영혼의 동지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48회 되면 뭐라고요? 김건희 세계 계좌가 주식 이용돼 갖고 48개의 불법 주가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건 주제다. 라는 것은 이제 가로 열고 얘기를 안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는 건 전국 돌면서 특강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자, 정치 천재 정봉주 46번째 방송 마치고요. 자, 이따가 정봉주 의원은 7시에 정봉주 TV에서 보시고 새날은 이따가 30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